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만들어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첫 번째 날에도 이렇게 미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저는 유튜브의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두 번에 걸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설문조사의 주제는요, 새롭게 런칭되는 미준 멤버십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아무래도 미준 채널을 3년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런칭되는 멤버십에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지 그 선호도를 좀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문조사의 결과부터 중간 결과죠. 좀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지금 프로그램 컨텐츠는요, 미준의 매수 매도 상황을 좀 참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36%나 됐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오늘의 미국 주식 분석. 시킹알파에는 이제 7천여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종목에 대한 분석 아티클을 한글로 좀 번역해달라라고 요청하신 분이 17%고요. 자, 그리고 또한 떴다 오미주라는 컨텐츠가 17%를 득표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제가 미준 방송을 보통 한국 기준으로는 저녁 시간에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좀 늦는 감이 있다, 좀 아쉽다라는 피드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 주식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시면요. 두 번째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월가 최고들의 탑픽이라는 컨텐츠가 무려 50%를 득표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적중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애널리스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마크 마우니 같은 분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8,457명 중에 34위에 랭크가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적중 확률이 높은 애널리스트들이 현 시점에서 추천하고 있는 미국 주식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50%를 기록했습니다. 이 컨텐츠는 꼭 들어가야겠죠. 뭐 그 밖에도 미준의 이번 주 탑픽이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소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선택이죠. 현 시점에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은 5개의 종목을 선정해서 매우 월요일 날 업데이트하는, 조금은 이제 재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랭킹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시킹알파 엑스트라를 선택해 주신 분들도 15%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시킹알파는 이제 프리미엄 멤버십 외에도 다양한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좀 가치가 있는 컨텐츠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무상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미준 라이프 코칭도 8%나 되는 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서요. 제가 가끔씩 미국 주식 투자를 떠나서 다양한 인생의 토픽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에게 전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요,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포스팅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클릭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에 제가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라는 컨텐츠를 올려드렸잖아요. 특히 이번 방송은요, 스티븐 크레스가 등장했습니다. 스티븐 크레스는요, 시킹알파의 사실상 넘버 2거든요. 따라서 제 딴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분을 잘 섭외해서 모셨고, 또 이런 영어로 된 인터뷰 영상은요, 번역하고 또 자막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 15시간 이상 고생을 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자, 그런데 클릭수를 보시면요, 7,400뷰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오미주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면 오미주 방송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미주 방송은 37,000뷰, 29,000뷰, 그리고 42,000뷰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평소에 제가 만드는 오미주 방송에 비해서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초라한 클릭수를 받고 있는 거죠.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외에도요, 제가 지금까지 시도해왔던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잠깐이긴 했지만 미준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쇼츠 영상도 제작을 해봤었고요. 또 미준의 기업 분석 끝판왕, 또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 딴에는 이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특별한 컨텐츠들은 노력과 시간이 2배, 3배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클릭 수는 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모티베이션이 없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 제가 볼 때 이런 컨텐츠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꼭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역시도 모티베이션이 생길 수 있게 윈윈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 유료 멤버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 주말 진행된 미존 멤버십 관련된 설문조사에 관심 가져주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 만큼요, 잘 준비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미존 유튜브 채널은 영원하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은 계속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9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S&P 500은 무려 2.35%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요, 드디어 4,400을 넘어가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나스닥은 더 좋았습니다. 한 주 동안 2.73% 상승하면서 역시 테크주들이 아직까지 식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렇게 나스닥 그리고 S&P 500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픈도어가 가장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가가 25% 이상 상승을 했고요. 니오가 21.6%, 버진갤럭틱 17.37%, 유니티 소프트웨어 17.25%, 업스타트 16.05%, TQQQ 11.41, 엔비디아 10.12, 에어비앤비 9.18, 팔란티어가 8.52% 올라갔고요. 그 밖에도 리오토가 8.28, 로블록스 8.04, 스노플레이크 7.93, 추이가 7.72%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살펴보면요. 엔비디아가 한 주 동안 10.12%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YTD 수익률이 이제 192%를 찍고 있고요. 테슬라도 6.6%나 상승했습니다. YTD 111.51%, 메타가 6.06%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YTD 수익률이 133%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4.76%나 급등하면서 YTD 수익률이 드디어 42%를 넘어갔고요. 넷플릭스가 2.84, 애플이 2.19, 아마존이 1.67, 구글도 0.97% 올라가면서 메가테크 기업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는 좋은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너무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웰스파고의 시장 전망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에 공유해드릴 웰스파고의 시장 전망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들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브로더 마켓, 보통 이제 S&P 500을 가리키는 거고요. S&P 500이 룸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썰지가 나타날 수 있다. 썰지라는 것은요, 갑자기 급등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느까지 폭등하냐면 닷컴 버블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추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닷컴 버블 시대에는요, 주가가 막 10배, 20배, 100배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만큼 커다란 폭으로 오르는 주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언제까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냐면 페드, 연준에서 적어도 1% 정도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웰스파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1999년, 2000년 닷컴 버블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그때처럼 버블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S&P 500이요. 지금 4200은 뭐냐면 웰스파고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 주가거든요. 근데 이걸 훌쩍 뛰어넘었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4420을 잠깐 찍었습니다. 4420은 뭐냐면 소프트 랜딩 타겟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보통 투자기관에서 이 목표 주가를 선정할 때 베어 케이스가 있고 불 케이스가 있고 이제 중간치가 있잖아요. 중간치가 이제 4200이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4200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4420인데 이거는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았다. 불 케이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미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서 훨씬 더 급격한 상승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전략가 크리스 하비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요, 중요한 것은 이벤트다. 프라이스가 아니다. 자, 그리고 그 이벤트는 리세션이다. 따라서 지금 주가의 상승이 멈출 수 있는
하나의 열쇠는 뭐냐면 리세션에 달려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두렵다. 뭐가 두렵냐면요. 페드가 만약에 레이 포즈를 하게 되면 연준에서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멈추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버캡, 우버라는 말이 이제 슈퍼랑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슈퍼캡이니까요. 메가테크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AI와 관련된 메가테크 기업들이 넥스트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지금까지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의 주가가 10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아마도 추가적으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1999년,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새로운 이코노미가 나타났을 때, 새로운 이코노미가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었죠. 이번에는 인공지능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경제가 나타나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 열기가 식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식지 않냐면요. 리세션이 나올 때까지 식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징조가 보이지 않잖아요. 자, 웰스파고가 보기에는요.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6% 이상까지 올려야 된다.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 1% 정도 더 올려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때까지는 이번에 인공지능 주식들의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웰스파고의 전망입니다. 자, 이번 기사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웰스파고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승 추세는요.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의 그것과 굉장히 흡사하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는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대두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주식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추세까지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도 인공지능 때문에 비슷한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꺾이기 위해서는 리세션이 발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리세션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연준이 한 1% 정도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야만 이런 상승 추세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요, 욕심을 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뭐 100% 다 현금으로 바꿔서 갖고 있는 것도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한참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자, 반면 또 100%다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도 좀 불안하겠죠. 따라서 욕심을 좀 줄이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매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늘리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미국 증시의 시장 전망인데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로 살펴봤던 웰스파고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BTIG라는 투자기관이 등장을 하고요. 자, BTIG가 여러 가지 이제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BTIG가 리피티드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금요일날 그들의 관점, 그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S&P 500이 해도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반복이란 단어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 한두 달 동안 BTIG라는 투자기관에서는 이제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떨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주장이 두 달 동안은 이제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S&P 500이 현재 4,425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간 것은 2022년 4월 21일 이후에 처음이다. 따라서 이제 52주 최고가를 돌파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는 것이 S&P 50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매일같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뭐가 어려워지고 있냐면요. 이러한 트렌드에 싸우는 것이, 트렌드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우리가 제시했던 베어리시한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러버밴드는 이제 고무줄을 얘기하는데요. 고무줄의 해도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걸 놔버리면 정말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파워풀한 하락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convicted 돼 있다. 확신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확신하냐면 조금만 더 지나면 따라서 단기간에 걸쳐서 이제 굉장히 빠른 추세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몇 주 안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이 BTIG의 주장이고요.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그들의 고객들한테 따라서 BTIG를 믿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이러한 얘기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겠죠. 자, 벤치마크 인덱스 S&P 500을 얘기하는 거고요. S&P 500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to standard deviation. 자, deviation은 뭐냐면요. 표준 편차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뭐냐면 평균치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볼링거 밴드에서 표준 편차가 2로
2를 기록하고 있다. 2를 넘어섰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표준 편차가 1이라는 것은 평균치에 가깝다는 거죠.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68%가 표준 편차 1입니다. 자, 그런데 표준 편차 2를 보시면요. 95%가 커버가 되거든요. 따라서 표준 편차가 2를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 앞에 부분이 한 2.5%가 될 것 같고 뒷부분이 2.5%죠. 따라서 표준 편차가 2를 넘어간다는 것은요. 이 상위 2.5%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S&P 500이 해도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볼링거 밴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평선이라 부르는 게 있잖아요. 자,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상승 추세 그리고 밑에 상승 추세 이렇게 밴드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터널을 따라서 이제 그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런 밴드를 생각해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도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자, 이렇게 표준 편차가 2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었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테크니컬 프론트입니다. 그 얘기는 기술적 분석을 해봐도 지금 S&P 500은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오버봇 레벨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과매수됐다라고 얘기하죠. 자, 과매수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RSI 지수가 있잖아요. Relative Strength Index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Stochastic Indicator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elative Stress Index RSI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Stochastic Indicator가 나오는데요. Stochastic Indicator도 RSI랑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80이 넘어가면 과매수고요. 그리고 2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스토캐스틱 지수가 95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80을 훨씬 더 넘어갔기 때문에 해도 굉장히 많이 과매수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RSI가 있는데 RSI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70을 넘어가게 되면 과매수,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잖아요. 자, 지금 현재는 76을 찍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S&P 500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좀 과매수됐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본 BTIG 같은 경우는 수치적 분석을 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줬죠. 지금 현재 이런 지수 저런 지수 다양한 지수를 살펴봐도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고요. 반면 첫 번째로 살펴봤던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이런 지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 과연 두 개의 의견 중에서 어떠한 의견이 맞아 떨어질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에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테슬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이제 827빌리언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늘어났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나는 인사이트가 없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자, 정말로 이 기업의 가치는, 테슬라의 가치는요, 주로 어디에 달려 있냐면 오토노미, 즉 자율주행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탈 비이클 아웃풋을 보시면, 따라서 생산 대수를 보면요, 올해 한 200만 대 정도를 찍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00만 대랑 비슷하게 생산 대수가 나올 텐데, 그래봤자 지금 전체 생산 대수에 비하면 2%밖에 되지 않는다. 자, 왜냐면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개수는 1억 대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1억 대 중에 한 2%밖에 되지 않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의 침투율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지금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오토노미의 잠재력 그리고 오토노미의 가치는 정말 책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미래의 가치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해도 그래도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프로바빌리티는 뭐냐면요. 100%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죠. 따라서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퍼센티를 가지고 다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도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도 이 오토노미가 얼마나 커다란 가치가 있는지 엄청난 인크레디블한 밸류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또한 reiterate 했다. 이 얘기는 이제 재확인했다는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 어떤 부분을 확인해 줬냐면 테슬라의 오너가 된다면, 테슬라의 차주가 된다면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이용을 해서 셀프 드라이빙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가 이 주차장에 그냥 주차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혼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하나의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러한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 엄청난 수익이 창출이 되고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보택시라는 개념은요. 예전에도 뭐 2020년이면 달성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요. 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2020년에 달성이 되든 2025년, 2027년에 달성이 되든 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결국은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가 결국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시기는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릴 가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이로봇이라는 주식의 주가가요 21.2%나 폭등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아이로봇은요 아마존에 인수될 예정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영국의 규제기관에서 이제 승인을 해줬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시죠. 자, 룸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이로봇이 만드는 로봇 청소기죠. 이 룸바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들었는데요. 이 룸바 한번 이용하면 다른 로봇 청소기는 못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룸바를 만드는 기업인 아이로봇의 주가가 로켓했다.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영국의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줄여서 우리가 CMA라고 부르는 영국의 규제기관에서 아마존에 관련된 인수권을 오케이 해줬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CMA가 얘기하기를요. Phase 1 Investigation, 첫 번째 단계의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거죠. 자, 그들이 믿기로는 이번에 두 기업이 합쳐져도 컴비네이션은 이제 조합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아마존이 이 룸바를 만드는 기업인 아이로봇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영국 내에 경쟁이 악화된다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17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번 인수권이 그대로 진행돼도 좋다라는 승낙을 받아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인수합병건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연합에 있는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최근에 발표된 리포트 내용에 따르면 디스커션, 토론이 잘 진행되고 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뉴스가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아마존 또한 긍정적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Substantial Compliance니까요. FTC는 이제 미국의 규제기관이죠. 미국의 규제기관이 여러 가지 디맨드를 했다.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조건을 걸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요구 조건에 대부분 다 만족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조만간 이 아이로봇을 아마존이 인수한다.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아마존이 이번에 아이로봇이라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인수하게 되면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뭐 굉장히 좀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홈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스마트홈이라는 개념이 이제 확장되고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아마존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로봇을 인수한다는 것은 이러한 스마트홈에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메타 플랫폼주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메타가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발표를 하고요. 이 발표 내용이 하나같이 좀 놀랍고 굉장히 좀 혁신적인 모습이 발견이 되거든요. 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가 소개했다, 새롭게 출시했다는 거죠. 보이스벅스라는 것을 이번에 출시했는데요. 제너러티브 AI니까 생성형 AI 모델이고요. 자, 이 보이스벅스가 뭘 하는 거냐면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꾼다. 따라서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을 말소리로 바꿔준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즈가 발표하기를 이번에 출시하는 보이스벅스는요,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오디오 클립을 따라서 목소리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될 것 같고요. 에디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녹음되어 있는 그런 오디오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요, 이미 이제 음성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뭐 자동차 경적 소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어가 있으면요, 여기만 빼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컨텐츠 그리고 스타일에는 변화 없이 그 부분만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멀티링귀얼, 따라서 여러 가지 언어로서 목소리를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총 6가지의 언어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메타가 발표하기를 오디오 샘플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디오 샘플은 그냥 한 2초 정도면 된다. 따라서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샘플링을 하고 이 샘플에 따라서 목소리가 새롭게 생성되는 거죠. 따라서 사람 목소리랑 비슷한 그러한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목소리를 따라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짧은 샘플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보이스박스가 매칭을 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목소리를 생성해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텍스트를 말소리로 바꿔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치의 포션, 그러니까 일부분만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나와 있는데요. 뭐 소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여러 번 이제 단어를 잘못 얘기해서 다시 찍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이스박스를 이용하면 그 부분만 편집을 해준다,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이 제 목소리를 따라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제 목소리를 그냥 만들어서 그 안에 편집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랭귀지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일단 6가지의 언어로 이제 텍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잉글리시, 프랑스어, 독어, 스페니시어, 폴리시어, 그리고 포르투갈어, 이렇게 6가지 언어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러한 언어를 이제 리딩으로 바꿔준다, 목소리로 바꿔주는데요. 더욱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다양한 언어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영어로 써 있는 텍스트를 이제 말할 때는 프렌치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통역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쓰여 있는 그 언어랑 말하는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메타가 추가적으로 좀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이 보이스박스가 엄청난 활약을 보일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내추럴 사운딩이니까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버추얼 어시스턴트에 줄 수 있다. 버추얼 어시스턴트는 애플의 시리라든지 아니면 알렉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인공지능 안에 들어가는 목소리가 보이스박스가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한 메타버스 시대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목소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수요가 있다는 거죠. 자, 왜냐면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만들어 준다. 이 앞을 못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인공지능의 기능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저 같은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이 오디오 녹음을 다시 재반복할 필요도 없고 잘못된 부분만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한 툴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자,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서 메타가 정말 인공지능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기업이구나 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 소파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헤드라인을 읽어드리면서 소파이의 주가가 4% 이상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픈하이머라는 투자기관에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막상 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소파이의 주가가 거의 10%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16%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중인데요. 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오픈하이머 말고요, 2개의 투자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거든요. 하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하나는 파이퍼 샌들러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가 나옵니다. 미히르 바티아가 나오는데요. 자, 이 투자기관의 전문가가 소파이의 투자 등급을 이제 바이에서 뉴트럴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파이퍼 샌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빈 바커라는 애널리스트가 오버웨이트, 매수랑 같은 뜻이죠. 자,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오픈하이머가 그 투자 등급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결국
결국 세 개의 투자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파이의 등급을 하향 조정한 거죠.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겹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얘기부터 들어보면요. 그들은 동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뭘 동의하냐면요. 페이먼트 모라토리엄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유예잖아요. 자, 이 유예 기간이 끝났다. 드디어 이제 8월부터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된다.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됐죠. 자,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동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이미 프라이스 인 됐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바티아라는 애널리스트의 주장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모라토리움이 끝나는 것이요. 이미 소파이의 전망에 반영이 됐다. 자, 이거는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소파이의 전망치가 이미 모두 다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어닝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퍼 샌들러의 바커라는 애널리스트고요. 자,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인트레스트 레이트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다. 자, 소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사업을 주로 하잖아요. 따라서 금리가 내려간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고 마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같은 것을 주 사업으로 하는 이런 소파이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져야만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금리가 아직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2개월 동안도 금리는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연준 발표 내용에 의해서도 점도표를 봤을 때 두 번 정도는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형성된 금리가 이 높은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두 번 오른 다음에 그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까지 내려오기에는 많은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은 것으로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요. 두 투자기관 모두 소파이의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원래 9.50이었는데 10달러까지 50센트를 늘렸고요. 자,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원래 6.50 굉장히 낮은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8달러까지 1.5달러를 추가적으로 올려놨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봤을 때는요. 지금 많이 떨어져서 이미 8.6까지 떨어졌거든요.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질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요. ETF 하나가 추천되고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추천되고 있느냐? 워렌 버핏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Exchange Traded Fund, 우리가 줄여서 ETF라고 부르죠. 자, 이번에 소개되는 ETF는요. 투자 전략이 누구에 의해서 유명해졌냐면 워렌 버핏에 의해서 유명해졌다. 따라서 워렌 버핏이 이 ETF를 딱 직접적으로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워렌 버핏이 평소에 굉장히 자주 얘기했던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 이러한 기반을 따르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 혜자에 투자하는 ETF가 올해 역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ETF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넥 모닝스타 와이드 못 ETF라고 부르고요. 자, 티커 네임을 보시면 MOAT. 티커 네임에도 이제 모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이 모트라는 ETF는요.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23%를 넘어가고 있다. 그 얘기는요. 다시 한번 S&P 500을 넘어섰다.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항상 윗도는 좋은 성적표를 제출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모트라는 ETF는요. 이퀄 웨이 펀드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 종목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에 비슷한 비율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이따 제가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ETF는요. 트랙을 한다. 자,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모두 이코노믹 모트니까요. 경제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 혜자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경쟁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대표적인 예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죠.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요. 이미 너무나 많은 사용자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아니면 왓츠앱 같은 게 있겠죠.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틱톡이 나타난 거고요. 유튜브도 일종의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제적 혜자는요. 경쟁력입니다. 상품의 경쟁력,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너무
너무나 높은 기업은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TSMC라든지 ASML,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자, 또한 브랜드 자체가 경제적 혜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키라든지 스타벅스 아니면 애플, 뭐 테슬라 이런 경우에는요, 그 이름 자체가 경제적 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들에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 혜자에 투자하는 MOAT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MOAT에 들어와 있고요. 자, 홀딩 브레이크다운을 보시면요, 기술주가 30.4%, 산업주가 15.4%, 헬스케어 12.1, 커뮤니케이션이 11.7, 파이낸셜 금융주가 11.7이고요. 자, 그 밖에도 컨슈머 시클리컬 경기 순환주가 9.8이고요. 베이징 머티리얼 원자재가 4.4, 컨슈머 디펜시브 이건 이제 방어주니까요, 필수 소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3.38, 마지막으로 유틸리티가 0.93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탑1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뭐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들이 탑10으로 설정이 되는지 보시면요, 메타 플랫폼즈가 4.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도비가 3.09, 뭐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아마존, 서비스나우, 알파벳, 램 리서치, 그리고 포티넷도 보이고요. 월크데이, 그리고 이제 다양한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2개의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모트라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트가 이제 S&P 500의 수익률을 초과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잖아요. 자, 과거에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수수료를 보시면요, 모트는 0.46%, 그리고 스파이 같은 경우는 0.09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수수료 때문에 이제 스파이에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ETF의 그레이드를 보시면 모멘텀은 모트가 A+로 스파이보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익스펜스를 보시면 아까 스파이에 비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따라서 C+에 머물고 있고요. 자, 디비던드 배당을 보시면요, 스파이에 비해서 배당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리스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좀 보시죠. 자, 디비던드 배당을 보시면요, 일단 모트의 배당률은 1.0인데요. 스파이는 1.48입니다. 따라서 배당률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자, 배당 성장률도 보시면 과거 5년 동안 12.2%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지만 과거 3년 동안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 스파이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해서 배당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조금 더 안정적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스파이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을 주는 반면 모트라는 ETF는 1년에 한 번씩만 배당을 준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커다란 차이점이죠. 자, 반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모트가 굉장합니다. 자, 스파이도 굉장히 좋은 ETF잖아요. 자, 그런데 과거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모트가 항상 스파이를 이겨왔습니다. 자, 과거 1개월 동안은 스파이가 7.12, 그리고 모트는 8.87이죠. 자, 과거 6개월을 보시면 스파이가 14.66, 모트는 20.38. 자, 과거 1년을 보시죠. 19.89, 그리고 30.15. 1년 동안 30%가 넘는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요. 자, 3년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스파이는 40.4, 그리고 모트는 48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 5년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스파이는 58.5, 모트는 79.39. 자, 10년을 보시면 169, 그리고 219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과거 10년 동안 스파이는 모트를 이겨본 적이 없다. 따라서 경제적 혜자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6월 1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이 힘차게 장식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